주 SK의 합병은 최소한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사실은 하반기 카카오 주가, 또 하반기 네이버 주가, 이 양사를 견인하는 거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컨텐츠 쪽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 일단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다르고요. 네네. 오늘 통신사들, 오늘만이 아니죠. 어제 오늘 요즘에, 이제 실적 발표가 통신사들의 끝났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선 쪽이 기존에는 이제 성장을 좀 이제 견인을 해왔었던 상황인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유선 IP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숙기 들어가면서 조금 성장률이 예전 같지는 않은데 5G를 비롯한 이제 무선 쪽이 사실 이제 실적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 뭐 KT, 오늘 나왔던 LG U+까지 뭐 저희 전망치를 한 10에서 많게는 20%씩 상회를 하면서 통신업도 돈을 잘 벌 수 있구나. 특히 이제 오늘 나왔던 LG U+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자릿수 마진도 가능하다. 그래서 무선 쪽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신주 하면은 사실 그동안 성장이 안 보였기 때문에 네. 항상 어떤 이 딱 페널티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항상 네.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네. 어떤 그런 밴드 플레이를 위주로 이제 생각하는 종목인데요.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2G 때, 3G 때, 4G 때 할 때마다 여지없이 사실 이제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가입자당 매출액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 주가도 떨어지고, 또다시 4G나 5G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오르는 그 패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그 패턴에서 벗어난 종목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AT&T나 소프트뱅크처럼 통신 외적인 것을 아주 의미 있게 하면 주가가 뚫고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네. 예, 그 관점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이 그 그림이 가장 가까이 있고, 그래서 텔레콤은 추세적인 바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말씀을 드리지만, KT나 LG U+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바이라기보다는 그 밴드 안에서 아직은 밴드 상단까지의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이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통신주들 가운데서 SK텔레콤이 가장 핫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인적 분할 이슈도 있었고요. 네네. 뭐 자사주 소각도 했죠. 소각도 했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SK텔레콤 컨퍼런스 콜이 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 가셨었나요? 가는 건 아니고요. 듣습니다. 예. 지금 저 비대면이라. 예, 다 비대면입니다, 요새는. 네. 예. 어땠어요?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뭐 상당히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주 정도 해서 인적 분할과 관련된 대략적인 이제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까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위주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일단은 이제 5G가 사실 KT, LG U+ 대비로 SK텔레콤의 5G 가입자 증가율이 가장 좀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마켓 쉐어를 조금 플러스 올라가는 그림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뭐 일단 나온 그대로 3,900억 정도 나왔고, 예상치 대비 한 3,400억이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또 이제 분할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한 6월 정도면 아마 이제 그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분할 비율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기존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장부가액, 자기 자본 그 총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좀 많이 산정이 됐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존속법인을 팔고 이제 신설법인을 사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 분할 거래 정지 이후 거래 재개 때 아마도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SK텔레콤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는 네. 이게 지주사로 네네.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SK와 SK텔레콤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네네. 주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완전히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SK텔레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네. 뭐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SK텔레콤 측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중간 지주사로 분할 신설되는 법인과 주 SK의 합병은
최소한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대전제를 해둔 상황에서 본다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회사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속법인이 이제 통신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설법인이 SK 하이닉스 지분, 그리고 뭐 11번가 팀앤 모빌리티 웨이브 같은 이제 온갖 성장과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을 다 이제 신설법인 쪽에 이제 몰아넣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가치가 많이 눌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지금 주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그 투자 지분에 대한 이제 내재 할인율은 여전히 한 50% 이상의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그 내재 할인율이 한 30-40% 일반적인 수준까지만 정상화가 되더라도 주가상으로는 상당한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제2의 카카오로 보고 네.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두 번째 분할되는 그렇죠. 투자 지주회사, 예, 중간 아직 지주회사. 상호는 회사 이름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전혀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 분할 비율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제2의 카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회사의 색깔 자체가 카카오가 지금 사실 지금의 주가까지 압도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데에는 광고라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캐시카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빌리티나 뭐 뱅킹 비즈니스나 또 컨텐츠나 이런 성장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자회사들이 상장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할 신설회사 투자 컴퍼니라고 우리가 가칭을 해본다면 그 투자 컴퍼니의 경우에도 순서대로 이미 올해 하반기에 원스토어라는 앱스토어 회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면은 이제 ADT 캡스, 그 다음에 11번가, 웨이브, 팀앤 모빌리티 요 순서대로입니다.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5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ADT 캡스 정도 보안회사 뭐 S1이랑 비교해서 멀티플이 나올 텐데 뭐 그렇다고 S1이 멀티플 싸지도 않죠. 근데 ADT 캡스 정도를 빼고 나면은 나머지 4개는 다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산업군들입니다. 예, 앱스토어도 국산 어떤 앱스토어가 황무지였던 상황에서 점유율을 땅 따먹기 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 11번가 또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본입차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볼륨업이 가능할지, 네이버 쿠팡과의 어떤 3파전 형성이 구도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들이고요. 네. 웨이브나 팀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계적으로 그냥 매출 성장이 60%씩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앞으로 IPO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네. 계속 회사의 어떤 시장의 관심을 회사로 끌어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투자 분할하는 예. 회사.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나오겠지만 그렇죠. 6월 달에 분할 비율이 결정이 되고 분할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서 분할 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빠르면 3분기 안에 8, 9월 안에 거래 재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네. 예. 이 회사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있는 게 일단 SK 하이닉스로부터 지분 20.1%에 대한 배당금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지주회사로서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5개의 고성장 자회사들이 순차적으로 IPO를 하는 그림, 이 그림이 카카오와 상당히 유사하다, 닮아있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한번 그 앞으로 다음 달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네네. 지켜보시고 분할 비율이 한번 나오면은 네, 그때 한번 다시 그쵸. 정확하게 네네.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죠.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 아, 분할 그렇죠. 상장하면서 13만 원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의외로 많죠. 네. 그때 거래가 많이 터졌었고요. 자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의 주가가 그 실적이 이렇게 입증을 해주나요? 밸류에이션을? 현재 주가를 완전히 입증하기에는 실적의 레벨 자체는 다소, 그러니까 성장은 굉장히 좋았어요. 7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1,5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올해 연간 8천억의 영업이익을 가정하더라도 50조가 좀 넘어가는 이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의 60배, PER로 보면 거의 7, 80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동종 기업인 네이버보다도 일단 절대적으로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걸 차차고 보더라도 80배라는 PER이 우리가 정당화될 만큼 카카오의 그 어떤 매출 구성이 모든 매출이 그렇게 80배를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 13만 원, 그때가 거의 시가총액 58조 9조까지 갔었을 때입니다. 거의 60조 육박하는 수준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일단 그 물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언제 다시 이 가격이 올 수 있는 거야? 혹은 이거 내가 올 수 없는 가격에 산 거야? 이게 지금 불안한 거죠.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올 수 없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우리나라의 빅테크들도 어떤 긴 그림에서 본다면은 100조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00조를 가는 과정이 광고, 쇼핑, 금융, 콘텐츠 또는 뭐 모빌리티 이런 각각의 비즈니스들이 모바일 플랫폼에 사실 종속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제는 다 모바일로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떤 정도가 아직까지는 광고 빼고는 다 20에서 30%만 넘어왔고 아직 70에서 80%가 넘어올 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시장 선점이 끝나 있는 그 두 개 양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인내를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그림이라면 사실은 100조 밑에서의 시가총액은 언제든 다시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3만 원을 도달했을 때, 네. 그쵸, 그 이제 60조, 거의 60조에 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언제일 것이냐.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페이나 뱅크가 IPO 예비 심사 승인을 받고 청약 경쟁률이 뭐 1000대 1이네, 뭐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웠네 하면서 페이 또는 뱅크가 상장이 되는 날 또는 상장과 무관하게 카카오는 거래가 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쫙 반영이 되면서 페이만 18조래요. 그럼 주가가 한번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단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팔고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입니다. 네. 그때 13만 원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1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4% 손절해야 되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때 사는 분들은 또 물리는 거 아니에요? 12만 5천 원이에요? 참 이거 애매하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건 일시적으로는 그런 어떤 변동폭이 있겠으나 네. 100조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다. 특히 네이버는 그거 100조에 대한 컨빅션이 어떤 제가 확신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예, 이익 레벨 자체가 아니, 있으니까. 그 예. 카카오보다 네이버에 대해서 너무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뭐 보시는 분들마다 저는 똑같이 말씀드려요. 네. 제 탑픽은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주기나 그런 거의 문제이지. 예. 지금은 네이버입니다. 네. 네. 일단 네이버에 대한 얘기는 우리 카카오 네네. 끝나고 좀 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네. 일단 카카오의 우리 성장성을 좀 믿어줄 만한 게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계열 자회사들의 어떤 상장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네. 기본 본질 사업, 그러니까 네. 지금 카카오 지갑하고 구독 서비스가 네네. 지금 뭐 성장을 아주 크게 하고 있다. 네. 지그재그까지 하면서 그거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죠. 인수하면서 예, 톡비즈 내에서 톡비즈 안에 이제 광고랑 커머스 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의외로 이제 매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50에서 60%씩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볼륨 덩치가 커지면서 여기서 계속 40-50% 성장을 하기는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의 이제 결과물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지갑이나 카카오 지갑이나 어떤 구독 서비스는 아마 연내로 런칭이 될 것 구독 같아요. 서비스가 뭘 얘기하는 거죠? 가령 이제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는 톡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톡 안에서 이제는 뭐 정수기도 구독을 하고 그런 이제 월정액과 관련된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러나 네네. 정수기나 20-20대면 그들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들이 이제 뜰 거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뜰 거고 저처럼 이제 한 40대면은 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구독 서비스들이 추천이 뜨고 네, 그런 식의 어떤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이게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네. 이게 저 중국의 뭐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알리바바하고 네. 그 텐센트요? 텐센트. 네. 텐센트 전략이 이거잖아요. 텐센트도 뭐 이제 뭐 게임 쪽이나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예. 계속 그 라인업을 해 맞습니다. 나가는 OTT 쪽이나 이제 다 하고 있죠. 이러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네. 가지고 있는 최근 이슈가 중국에서도 반독점 규제를
그 뭐 받고 있고요. 네네. 미국에서도 지금 반독점 규제법이 뭐 통과가 되냐 뭐 이러면서 네네. 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를 내려가게 하는 어떤 행위가 됐는데 네네. 한국도 이게 세계적 글로벌 어떤 흐름인데 네네. 이런 이슈가 터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특히 이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나 같은 네이버 경우가, 다. 예, 뭐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에서 뭐 아주 너무나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이버 역시 이제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의 50%를 좀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사실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불거진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규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섹터긴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도 뭐 아이템 확률 규제 법안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NC소프트가 아니라 뭐 넷마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오듯이 예, 그 부분은 이제 규제가 좀 더 구체화됐을 때 말씀을 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암초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일단 그 카카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카카오도 100조 정도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100조까지는 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예, 갈수 장기적으로. 있죠. 근데 이거에는 네.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전부 IPO를 했을 때 네. 그리고 카카오는 지주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지주사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걸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100조 갈 수 있다 보시는 건가요? 그걸 적용하면 사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한 이게 번 더 물어봐야 사실 된다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카카오의 자회사들에 대해서 예. 아무도 할인을 안 하세요. 그냥 그 자회사 지분 가치 곱하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네. 요렇게만 곱해서 하나도 할인을 안 하고 다 더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4-5개 주력 자회사들이 모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카카오를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지주사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IPO를 할 때 지분 이석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지금 보통 70%에서 50%씩 지분을 들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페이는 56%, 카카오 엔터 같은 건 70% 초반. 근데 IPO를 할 때 적게는 10, 많게는 20%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씩은 지분율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카카오페이 10조, 15조, 카카오 엔터 20조. 근데 지금은 다 0.7을 70%로 곱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IPO 가게 됐을 때는 55%나 50%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곱해서 그러니까 지분율이 내려오는 부분 그리고 지주사 성격으로 이제 할인이라는 게 사실 딴 게 아니라 카카오를 살 이유가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페이를 사면 되고 모빌리티를 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이제 네이버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페이나 뱅크, 즉 주력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들의 상장이 딱 시작이거든요. 지금. 지금이 시작이다. 예, 게임즈는 조금 논외로 보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이제 논외로 보고 5조에서 10조 이상의 어떤 주력 IPO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제 어떤 호재가 리얼라이즈 실현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주가상으로 또는 멀티플 상으로는 상당히 고점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러한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12만 5천 원으로 네.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뭐 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은 상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콘텐츠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도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공시가 나왔었던 부분이 타파스 미디어랑 레디쉬라고 하는 미국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합산 1조의 M&A 베팅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콘텐츠 쪽에서의 기업 가치가 사실은 하반기 카카오 주가 또 하반기 네이버 주가 이 양사를 견인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최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쇼핑도 상반기 때 좀 왔다 갔다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빌리티나 그런 쪽에서의 어떤 펀딩 그다음에 금융 쪽 이런 쪽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컨텐츠 쪽이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올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네. 그 조정을 받고 있을 때 하락이 될 때 네. 지금이 매수의 기회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격이 좀 더 빠졌을 때 네. 좀 더 내려간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렇게 딱 질문을 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네이버는 지금 사시는 게 맞고요. 네이버는 예. 카카오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지금 약간 그 오버밸류가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상대적으로요. 네. 아무래도 버는 이익 체력 자체가 거의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어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 벌어들이는 절대 이익이 그 하락장에서 어떤 최후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 기업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이 지지대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곳에 있다.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황장일 때는 카카오가 더 잘 달리고요. 지금까지 더 잘 달려왔고요. 근데 어떤 약간 베어 마켓이나 이런 어떤 구간 조정장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들고 계시기에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미국 북미 웹소설 네. 플랫폼 인수를 지금 동시에 둘 다 그렇죠. 하나죠. 서로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저 이 웹소설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돈벌이가 될 거라고는 네.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면 안 된다고 막 이런 맞습니다. 이게 예. 하나의 장르가 될 줄은 큰 그렇죠. 비즈니스가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카카오는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이버 같은 경우 기업 가치를 올리는 네. 어떤 큰 그 촉진제 역할을 해주나요? 네이버의 경우도 우리가 카카오만큼 콘텐츠 사업이 매출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전체 네이버의 콘텐츠 기업 가치도 최소한 10조에서 15조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뭐 웹툰이나 웹소설 쪽은 사실 카카오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웹툰 웹소설이 양사가 각각 한 10조 정도 가치는 충분히 나온다. 네이버도 카카오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제페토, 스노우, 크림 뭐 요런 이제 지금은 돈이 안 돼요. 적자인데 10대향 철저하게 10대향 서비스들 네. 요런 쪽에 대한 어떤 선투자 개념. 로블록스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30조, 40조의 가치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10대향 플랫폼들이 가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브이라이브를 이제 위버스랑 통합해서 전체 위버스의 지분 49%, 약 절반 정도의 가치를 끌어온 부분들. 예. 그래서 위버스는 사실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지분 49%에 대한 기업 가치, 네. 뭐 최소한 조단이겠죠. 그걸 끌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데일리 오퍼레이션 상에서 기존의 브이라이브는 적자 사업이었거든요. 그 적자가 안 나가게 되고 지분법 이익으로 꽂히게 되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겁니다. 마치 라인을 운영했을 때 적자였다가 지금 야후랑 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합병법인의 지분 31.65%에 대한 지분법 이익으로 바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손익 개선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아니 그 메타버스 로블록스 얘기하시니까 우리 예전 시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 60불 정도면 살만하다고 지금 그쵸. 아니 그래가지고 네. 어제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살려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려고 이렇게 그렇죠. 지켜보는데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좋게 나왔나 봐요. 네. 어제 23%인가 24%가 하루에 올라가 버렸어요. 아, 그쵸. 64불까지 사실은 이제 좀 조정이 나왔었던 상황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60불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트라이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는 좀 아주 긴 근데 그림에서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그 같습니다. 로블록스하고 또 비견되는 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유니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유니티 있죠. 네. 유니티하고 로블록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디가 더 매력적이에요? 저는 로블록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로블록스는 B2C고요. 직접 그 유저들이 로블록스의 플랫폼 안에서 게임을 하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B2B 성격입니다. 유니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메타버스나 게임들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공통된 표준화된 엔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예, 근데 그 엔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압도적이다 보니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고 메타버스 대표적 수혜주다라고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아니 이런 것들의 미국 그 흐름을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실적이 만약에 받쳐준다고 네.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10대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라면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제페토나 스노우. 예.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말 10대들의 큰 호응이 호응을,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네. 그냥 현재는 이렇게 좋아지다가 또 예. 아래쪽에 세대 바뀌면서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가. 예. 근데 이걸 사실 이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은 지금 1000에서 1200만 명 정도의 월 순이용자 수
를 보여주고 있고요. 로블록스의 한 6% 수준이고요. 아직 로블록스의 10%도 안 되지만 로블록스의 한 6% 정도의 어떤 활동성, 액티비티가 나오고 있는데 제페토가 이제 작년도에 연매출 130억 정도를 찍었어요. 로블록스도 500억 찍고 나서 3년 만에 1조 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페토도 어찌됐건 100억이라는 매출의 어떤 최소한의 허들은 지금 넘어선 상태고, 그리고 제페토가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 같은 그 메타버스 서버 대비 특장점이 뭐냐면 K-팝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의 섹터들 보시면 게임도 있고 광고도 있고 엔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들이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입점을 한다거나 그 안에 맵을 만들어서 구찌 빌라 이런 것들을 제페토 안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류의 어떤 명품 브랜드들의 어떤 홍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보다 훨씬 제페토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트랙 레코드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로블록스는 60%의 유저가 13세 미만입니다. 그들에게 구찌나 크리스찬 루브텐 같은 브랜드를 얘기해도 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돈도 없고. 네. 네, 포트나이트도 슈팅 게임하는 남자들 위주거든요. 유저층 자체가 거의 남자들 위주예요. 근데 제페토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K-팝 베이스고 10대 후반이나 20대의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데모그래픽스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품 브랜드들의 어떤 광고나 패션 유통 이런 쪽의 변화들이 제페토를 중심으로 실제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100억 허들 넘었기 때문에 뭐 한 2, 3년 안에 충분히 뭐 1000단위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댓글창에 보니까 그 제페토 같은 경우 10대라기보다는 초딩들이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초딩들이죠. 13세도 초딩입니다. 아, 13세 네. 초딩. 13세, 12세가 초딩이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60%의 유저가 13세 이하, 즉 초딩 이하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밝힌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면은 유저의 80%가 10대입니다. 네. 예, 80%. 여기서 이제 10대를 하면 19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보니, 예, 그거는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네이버, 우리 포털 같은 경우 네이버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과 관련해서는 구글에 자꾸 밀리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앞으로 이 10대들이 쓰는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 발빠른 유저분들은, 그러니까 유튜버들 중에서 빠르게 지금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뭐 겸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페토 크리에이터로 빠르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페토 맵이나 그런 제페토 안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 간단한 게임류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앱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금 결제나 거래,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 그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크리에이터인 제가 쉐어받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제페토 쪽으로의 트래픽이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베팅을 하는 그런 유저들이 지금 뭐 잠깐만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선정하셨죠? 네이버는 지금 50만 원, 이제 50만 목표 원. 시가총액 기준으로 82조 원 정도를 이제 1차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2만 5천 원. 12만 네, 5천 원. 말씀드리고 시총으로는 카카오는 시가총액으로는 한 55조 55조 정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55조, 82조면 격차가 좀 있는데 그동안 되게 많이 많이 좁혀졌었잖아요. 좁혀졌습니다. 네이버하고. 예, 한 10조 또는 10조 밑으로도 이제 좁혀졌었다가, 예, 뭐 이제 10조 전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 주주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 그쵸. 뭐 카카오 주주분들이든 네이버 주주분들이든 저는 다 환영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둘 다 좋은데 네. 네이버가 조금 더 성장할, 상승할 볼륨이 더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통신주, 특히 SK텔레콤과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